네, 오늘은 여기 저희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그 빌라를 낙찰 받으셔서 그 다음에 명도까지 끝내시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곳을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수없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낙찰도 받고 MPL 투자도 하셨던 분 중에 화곡동인데 저한테는 경매 처음 시작한 거랑 다름없는 곳이에요. 미아에서 처음 하나를 잡고 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가장 많은 빌라가 있고 거래가 되는 화곡동으로 왔었거든요. 지금도 뭐 경매 사이트 나오지만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와 있는 곳이 화곡동이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구축. 최근에 저를 보셨던 분들은 사실은 신축만 보셨을 겁니다. 새로 지어진 빌라, 깨끗한 것만 해서 뭐 성북동, 불광도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반대로 구축을 저렴하게 잡으셔서 리모델링 해서 아마 다시 파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잡으신 물건인데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공사비는 좀 들어갈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한 2억 5천 정도에 판매하시려고 하는 그런 물건에 한번 와서 여기 이제 비포 모습부터 오랜만에 예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시작했던 빌라 스타일의 건물 한번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식이 나와요. 여기에도 지금 보존 등기가 93년으로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벽돌조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사실은 90년대에 많이 지었던 양식이거든요. 여기 주변에도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쉽진 않겠지만 재개발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겸사겸사 같이 잡으신 것 같아요. 한번 안에 들어가면서 한번 보시면서 하시죠. 여기가 1층인데 보니까 여기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지하 1층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반지하가 좀 묻혀 있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지하를 재개발 쪽에서는 투자하세요. 왜 그러냐면 투자 비용이 좀 적어서 지금 이제 막 한참 공사하는 중인데 전체를 지금 거의 다 손보실 것 같아요. 문도 다 뜯으셨고 뭐 천장 부분까지 이 정도면 거의 올술이거든요. 뭐 지금 공사비가 조금 올라가긴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일러실인 것 같고 여기 천장이나 페인트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샤시인데 웬만하면 샤시까지 건드려야 공사했다는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단위가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은 들어갈 것 같이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싹 하지 않으면 요새는 안 들어와요. 공동주택가 공시가를 봐야 되겠지만 이 금액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까지 최소한 전세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확인하셨고 그리고 나서 입찰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는 것처럼 문까지 싹 바뀌고 나면 앞으로 이제 애프터도 한번 기회가 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릴 텐데 아마 달라진 모습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게 전용 면적이 20평이거든요.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요새 저희랑 같이 뭐 불광동이나 성북동이나 다른 물건 보셨으면 평수는 좀 작거든요. 보통 한 12평, 13평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기 20평이라고 해서 방도 좀 규모가 있고 장롱 보통 예전에는 10자, 12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정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처음에 인테리어 했을 때 20년 전에 했던 생각도 나는데 웬만한 거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제가 직접 못하고 부탁드렸었고 간단한 이게 전등 가는 거라든가 스위치 이렇게 보면 스위치도 옛날 거랑 아니고 새 거랑 느낌 들으시죠. 바로 옆에 지금 이게 이 보일러는 사실 바꿀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스위치는 다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바꾼 거로 보여지네요. 밑에도 그렇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바뀌어서 전체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테두리든 뭐 벽지든 조명이든 이런 거 하나하나 이 문 하나하나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도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화곡동이나 인천에서 많이 할 때는 이렇게 구옥을 잡아서 아예 인테리어를 싹 바꾸면서 여기 샤시나 이런 것까지 하면서 약간 포인트 주고 그리고 약간 문 같은 거 하면서 가치를 좀 올려놓은 다음에 일부 옵션까지 갖다 놓고 나서 이제 다시 뭐 매각을 하거나 전세하거나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벌써 시간이 오래됐네요. 천정과 여기 이런 것도 잘 안 보셨죠? 천정과 바로 위에 곳까지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다 지어진 집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걸 알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사하는 모습 보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라서 이번에 이렇게 촬영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게 한번 해드렸습니다. 안에 욕실도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타일 아마 띄지 않은 거 보니까 덧붙이는 작업, 덧방이라고 표현하는데 덧붙이는 작업할 것 같고 싹 교체하실 것 같고 위에 작업하고 하면 아마 지금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탄생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건물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초보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경매를 낙찰받아서 하는 것도 경험이 중요하시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경매와 MP를 결합해서 하시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결과를 보니까 결과론적이지만 두 분이 입찰하셔서 81%의 우리 수강생분이 낙찰 받으셨고 거의 한 100만 원 차이로 낙찰 받으셨어요. 1억 8천 한 600에 잡으셨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거꾸로 떨어지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네. 80%에 낙찰받았으니까 MPL은 아니겠네요.
네, NPL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경매에 나온 거에 낙찰 받으셨어요. 물론 뒤에 후순위 근저당이 있긴 했었는데 그걸 이제 매입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후순위 근저당을 매입할 수 있었다면 이것도 NPL이 가능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경매와 공매, NPL, 신탁을 다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때로는 NPL로 살 수 없는 것도 있기도 하고 안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경매로 괜찮다 생각하면 시세 파악만 정확하게 하셔서 입찰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닐 때는 이제 아까처럼 NPL 할 수 있다면 NPL 0에서 같이 적용해서 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확실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낙찰 받으신 분은 혼자서 이거를 결정하신 건가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아예 경매를 모르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경매를 좀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같이 NPL도 같이 이번에 같이 투자하셨었고, 성북동에 경매는 어느 정도 했던 분이다 보니까 하셨고, 대신 명도할 때는 혼자 좀 두려우시다 보니까 먼저 하셨던 선배님과 같이 명도하는데 오셔서 같이 도움받고 진행하셨고, 만약에 거기서도 어려웠다면 저한테 아마 부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명도가 잘 되셔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공사하고 계시는 거죠. 화곡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품 순환이 좀 빠른 편인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결국은 동일합니다. 어쨌든 저렴하게 낙찰받았다면 이제 다시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이 있고 또는 임대가 충분히 전세 놓을 수 있는 가격, 요새 126% 보증보험이 안 되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충분히 조사하셔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서 끝에 금액 10만 원, 100만 원 달면 숫자를 좀 잘 쓰시라고 했더니 100만 원 더 쓰셔가지고 잘 낙찰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차이 100만 원 차이면은 거의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 가면 당일날 우리가 이렇게 돼요. 당일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미리 정해놓지 않고 가면은 가격을 너무 확 올리거나 또는 반대로 A하고 낮추는 가격을 어느 정도 최하의 금액을 바운더를 정해놓고 가게 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그 가격 안에 쓰게 되니까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강의 때 계속 강조드리지만 미리 가격은 적어놓고 가는 게 웬만하면 좀 편할 수도 있다. 0을 하나 더 썼다. 네. 그렇게 낙찰을 받으면 네. 그건 번복할 수 없나요? 그냥 행복할 수 없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혼자서 본인이 공부해서 하시는 건 좋긴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와 상관없이 한 번 정도는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계속하고 가르쳐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무언가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실수라고 해서 봐줄 수 있는 게 꼭 없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그분이 0을 하나 더 써서 낙찰 받았다고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반대로 말해서 이분을 다 용인해 주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하겠다고 또 얘기를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 실수가 되면 낙찰 불허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 실수를 불허가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입찰 보증금을 날리시게 되는 거고, 또는 반대로 0을 하나 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0을 하나 더 쓰셔서 내가 무조건 잡고 싶었고, 아니면 내가 경매 당했어도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가족이나 제3자는 낙찰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 가정을 지키고자 낙찰받고자 했는데 0을 하나 잘못 썼다면 어떻게 돼요? 놓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걸 제대로 알고 한번 그 소중한 어떤 기회를 놓치시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잘 아시는 분이나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서 한 번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실수하지 않게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좀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허름하고 좀 그래 보이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실제 이분이 원하는 거대로 1억 8천대 잡으셔서 한 수리비까지 한 2억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2억 5천 정도의 판매까지 잘 이루어지는지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지금 이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안 좋아 보이는 거지만 이거를 이쁘게 포장해서 꾸며서 바뀌면 다시 이쁜 상품 사과가 된다는 거. 제가 그때 기스 사과 아니면 벌레 먹은 사과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수강생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또 했던 것 NPL과 결합한 물건들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늘 한번 쭉 전체 영상을 보시고 다음에 한번 또 애프터까지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